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3개월 혹은 6개월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이 사람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지난 시간들이 아깝고 내 감정이 소모된 것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우리는 누구나 첫 만남에서 가면을 씁니다.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가장 상냥한 말투를 장착하죠. 그래서 많은 연애 전문가들은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대답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심리학자 날리니 안빠디는 신전한 신 슬라이싱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은 단 몇 초 혹은 몇 분의 짧은 관찰만으로도 타인의 성향을 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증명했습니다. 즉, 상대가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틈새로 본성은 반드시 새어나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모를 뿐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소중한 인생에서 수개월의 시간 낭비를 막아줄 첫 만남 30분 만에 상대의 진짜 인성을 파악하는 4단계 기술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관계의 심연을 읽어드리는 김주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간관계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더 지혜로운 관계의 기술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아주 유명한 웨이터 법칙입니다. 점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친절하냐 아니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사회적 위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당연함을 포착하세요. 진짜 위험한 사람은 대놓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점원이 서빙을 할 때 눈길 한 번 주지 않거나 당연하다는 듯 고개만 까딱이는 사람, 혹은 주문이 조금 늦어졌을 때 은근히 무시하는 투로 원래 이렇게 늦나요?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행동은 자기 우월감과 공감 결여의 전조 증상입니다.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인간 대 인간이 아닌 서비스 제공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관계가 익숙해지고 당신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느끼는 순간 점원에게 했던 그 태도를 그대로 당신에게 투영할 확률이 99%입니다. 30분간의 짧은 시간 동안 의도치 않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거나 옆 테이블이 시끄럽거나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죠. 이때 상대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찰하세요. 성숙한 인성은 조금 시끄럽네요. 우리 자리를 옮겨달라고 부탁해볼까요? 하고 대안을 제시하지만 미성숙한 인성은 진짜 짜증나게 시끄럽네. 여기 원래 이래요? 하면서 부정적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으로 전염시키는 사람은 당신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해결책을 찾기보다 당신을 비난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대의 언어적 지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지문이 사람마다 다르듯 대화 패턴에도 그 사람의 자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의 위주의 대화인가? 우리 위주의 대화인가?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분석했을 때 자의식이 과잉된 사람일수록 1인칭 단수인 나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만남 30분 동안 그가 하는 말의 주어를 살펴보세요. 나는 뭐를 했고 내가 뭐뭐라고 말했더니 내 생각에는 등등 모든 이야기가 본인의 성취, 본인의 고난, 본인의 취향으로 귀결된다면 그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궁금해하기보다 당신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청중으로 여기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진짜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찾죠. 30분 동안 상대가 당신에게 몇 개의 열린 질문을 던졌는지 세어보세요. 예를 들어,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와,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질문들은 상대에 대한 호기심과 존중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질문이 하나도 없거나 당신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저도 그런 적 있는데 라며 화제를 가로채는 대화 가로채기가 빈번하다면 그 관계의 미래는 보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당신은 평생 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거나 외로운 연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상대의 비언어적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경멸의 미세표정을 경계하라. 관계 심리학의 거장 존 고트만 박사는 이별하는 커플의 가장 강력한 징후로 경멸을 꼽았습니다. 첫 만남에서 상대가 당신의 어떤 말에 대해 한쪽 입꼬리만 살짝 올리거나 코웃음을 치듯 코를 찡긋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은근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입니다.
이 신호는 0.2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관찰해야 합니다. 눈 맞춤과 신체적 거리도 중요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대화할 때 당신의 눈을 편안하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공격적이거나 지배욕이 강한 사람은 눈을 부라리듯 응시하고, 반대로 무언가 숨기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은 시선을 자주 회피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또한 상대가 테이블 쪽으로 몸을 얼마나 기울이는지 보세요. 이는 심리적 개방성과 호감의 척도입니다. 팔짱을 꽉 끼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있다면 그는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강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4단계는 수동적인 관찰을 넘어 상대의 본 모습을 끌어내는 스트레스 테스트 질문입니다. 수사관처럼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 흐름 속에서 상대의 가치관을 엿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에 가장 화났던 일이 뭐예요?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사람이 무엇에 화를 내는지는 그 사람이 가진 결핍과 정의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위험 신호 예를 들면 운전하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어서 끝까지 쫓아가서 욕해줬어요. 분노 조절 및 공격성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호의 예는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매너 없게 행동하는 걸 보고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사회적 규범과 공감 능력을 보유했다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화난 이유가 오로지 자신의 자존심이 상해서인지 아니면 보편적인 가치가 훼손되어서인지를 구분하세요. 전자는 이기적인 연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후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태도도 확인하세요. 과거의 연인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 대해 물어보세요. 이때 상대가 모든 잘못을 타인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을 피해자로 포지셔닝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외부 귀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결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 사람의 나쁜 과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단계 기술들은 모두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우리 뇌의 편도체는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위험한 인물을 감지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30분간의 대화 끝에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쎄함,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심리학적 지식은 그 직감에 이름을 붙여주는 도구일 뿐이죠. 첫 만남 30분, 그 짧은 시간은 상대라는 책의 프롤로그와 같습니다. 프롤로그가 엉망인 책을 끝까지 읽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세계를 궁금해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성숙한 사람에게만 쓰여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기술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맺는데 강력한 무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최고의 사람 혹은 최악의 첫 만남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정확한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빛나는 관계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